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요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 중 시행 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 오늘은 우리의 주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주택, 다세대, 상가내 주택 등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신 임차인, 임대인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격 시행까지 약 20일도 채 남지 않았으며 계약 금액 규모, 신고 혜택 기간 등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해당 제도는 누가 해당이 되고 어떤 걸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경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미리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내용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곳이 대상이고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어디이며 모든 금액의 계약건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해야 하는 계약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이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이 포함되고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과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임대차 신고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입니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 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여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대부분 지역이 신고 지역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계약건이 아닌 규정상 임차 보증금의 최소 금액 이상이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죠.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갱신 계약의 경우는 종전 임대료,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시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신고하는 방법 및 어떤 것들을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 내용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개정일 등으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에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개인 등에게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장 등을 부여받으면 위임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포털 사이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혹은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촬영본 혹은 스캔을 해서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 과정들이 번거롭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임대한 주택에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을 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따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즉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하지만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없더라도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해당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를 접수하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고 계약서 외에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준비한 업무 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 정상 운영화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미 4월 19일부터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5개 동은 사전에 지자체 신청을 통해서 선정된 곳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 2, 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이 해당됩니다. 그럼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규 갱신 계약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경우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대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이 100만 원인 건데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100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즉, 미신고 시 계약금의 규모와 신고 혜택 기간을 고려해서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계약 금액의 규모가 작고 신고 혜택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는 낮아진다고 하나 되도록 미신고하는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주기도 하는데요. 보통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의 경우도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기간과 보통 임대차 계약이 2년마다 이루어지는 점들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즉, 과태료가 시행되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를 통해서 신고 데이터들이 4에서 5개월간 축적되면 데이터 검증 후 11월경에 신고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공개되는 신고 데이터에는 계약기간, 신규 갱신 계약 여부, 임대료 증감액 등을 공개할 예정으로 임대인은 임대 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되고 임차인은 구체적인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치지만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어떤 걸 신고해야 하는지 등 관련 내용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